우리나라에 만약 르브론이 있었으면은 국가에서 아마 편지를 보냈을 겁니다. 생애 전환기 드라이브 필드 골이 작년 59.8%에서 52.9% 그러니까 7%가 떨어졌어요. 굉장히 큰 낙폭이고 우리가 40살 되는 시즌에 이제 실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을 사실 하는 경우도 이건 되게 좀 이례적이에요. 전년도 기록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있는데 다 마이너스거든요. 다 마이너스. 그만큼 르브론이 숲에서 까먹는 게 상상 이상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A 이야기를 여러분과 아주 재밌게 그리고 맛있게 구워드리는 느바베큐,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느바베큐 가족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연길이 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우, 소닉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니 사사입니다. 뭐 하나도 안 반가운 것 같아 말하는 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농구 팬들에게 아주 친숙한 분입니다. CBS 노컷 뉴스의 박세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허. 네, CBS 노컷 뉴스에서 농구를 담당하는 네. 또 지금 현재 스포티비에서 NBA 해설을 맡고 있는 박세훈이라고 합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야구 취재도 하시죠? 네, 야구하죠. 예. 네, 야구 담당하고 농구도 하고 또 올림픽 때는 여러 종목 두루두루 그죠. 하는데 농구에 대한 애정이 그래도 좀 깊죠. 예. 지금 기자만 몇 년 차시죠? 제가 2005년부터 했으니까 됐어요. 그만 말해. 고인물. 예. 그만 말해. 됐습니다. 예. 아니 그나저나 우리 우리 소령님도 그렇고 박세훈 기자랑은 굉장히 오랜 관계 아닙니까? 사실 한 10년 전쯤에 제 지인 소개로 스쳐 지나가듯이 잠깐 뵀었고요. 사실은 저는 박세훈 기자나 박세훈 해설위원보다 그냥 박세훈 이름이 더 익숙한 게 저희가 한 27년에서 8년 전쯤에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그 공간이 어딘지 얘기해 줘봐요. 요즘 네. 사람들이 알지 네. 모르겠다. 아마도 저희 한국 최초의 NBA 커뮤니티였을 거예요. 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01410 하면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하이텔 농구동 거기 최 의원님까지 저희 셋 다 이제 멤버였고요. 저 중학생, 고등학생, 백수. 왜 멀쩡한 사람 백수 백수로 아니었어요. 만들어? 소위 말하는 PC 통신 네네. 그죠. 그 시절 이야기로 접속하던 그 시절. 요즘 사람들은 말로만 들어봤던 하이텔이죠. 참 낭만이 있었다. 그때 하이텔에서 처음. 그러니까 그때는 서로 몰랐죠. 몰랐죠. 얼굴 본 적 없고 글로만 교류하던. 그리고 전화가 안 될 시간에만 접속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렇죠. 전화 못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거 접속하면 전화 못 해요. 걸리면 엄마 아버지한테 혼나지. 새벽에 이제 이 두 분 글도 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납니다. 이게 우리가 약간씩은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그래도 농구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또 함께했고 얼굴을 보고 참 이게 스포츠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영향이 참 긍정적인 영향이 많아요. 네.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당시 고등학생 시절에 그 하이텔 커뮤니티를 처음 했거든요. 네네. 그때 최영길이라는 인물은 그냥 아이디에서 광채가 나는 아이디에서 레전드. 네. 그래서 실물 보고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진짜 그 당시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정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경기 보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저 사람은 뭘 저렇게 많이 알지? 되게 좀 음. 경이로운 존재였죠.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 만날 때 정말로 광채가 났다면서요? 났는데 이제 점점 이제 실루엣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애매한데. 네. 그래서 근데 진짜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제가 연기를 한테는 농구도 진짜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알려주시고. 대학 농구를 내가 그때 손대범하고 박세훈한테 보라고 그랬거든요. NCAA. 손대범은 안 보고 박세훈은 보면서 이제 대학 농구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손꼽아주는 아니, 전문가입니다. 예. 형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2000년도에 그 어떤 회사에서 맞아요, 아르바이트 네. 이런 거 같이 했잖아요. 네. 동호회에서 그 회사가 다른 어떤 회사 동호회팀이랑 농구를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 몸이 이렇지만 어렸을 때 농구 좀 했다고 자부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딱 붙었는데 일단 그 사회생활하는 형들이라 그런지 일단 피지컬도 좋고 그리고 그때 그 팀이 투쓰리 지역방을 썼어요. 근데 저희 고등학생 때는 무조건 때려박는 맨투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방어를 사실 직접적으로 겪어본 건 처음이었죠. 근데 평소 하던 대로 그냥 다 뚫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한 명 뚫으면 누구 나오고 한 명 뚫으면 또 누구 나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때 연기령이 딱 오셔가지고 너 이거 상대 안 해봤지? 네. 너 그러면은 자유투라인 서클에 서 있어. 얘가 슛도 되고 패스도 되니까 우리가 만들어줄게. 하니까 그때부터 게임이 되는 거예요. 외곽을 때려. 네. 그때 배웠죠. 이런 세계가 있구나. 옛날에 농구를 단순하게 보고 왜냐하면 NBA를 많이 보는데 다 맨투맨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농구가 되게 다쳤다. 그래서 내가 그때 기억나는 게 바로 해외 원서를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뭐 코칭 바스켓볼부터 해가지고 저 약간 스승님이십니다. 예전에 이 두꺼운 그 NBA 그 인사이클로피디아도 선물한 적 있거든요. 네. 그 선물한 거에 내가 산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줬지 사서. 그래? 내가 2권 사가지고 하나 줬고.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의 기억이 다르다니까. 그거는 팔았지 내가. 어. 블루리본은 네가. 블루리본 옛날 거를 다 뭐 주셨죠. 그나저나 하여튼 또 이렇게 만나서 농구라는 하나로 이렇게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으니 말이죠. 네. 자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과 얘기를 레이커스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역대 가장 우승을 많이 한 팀이 어디죠? 보스턴 셀틱스죠. 몇 번 했어요? 보스턴 셀틱스가 지난해 우승하면서 18번. 18번. 그다음이 레이커스? 예, 17번. 17번. 어쨌든 그래 두 팀 빼놓고는 사실 NBA 역사를 논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오늘 레이커스 얘기를 해볼 텐데 특히나 그 안에서도 르브론이 이제 사실은 현역 선수로서 과연 얼마나 뛸 수 있을까라고 좀 이야기들을 하고 실제로 현재 기록을 보니까 평균 22.8득점에 8리바운드 9.1개 어시스트. 기록으로만 보자면은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세 분들 이제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과연 르브론이 늙었나? 뭐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살짝 물음표를 좀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연기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40세가 됐죠. 올해 만 40세. 예. 우리나라에 만약 르브론이 있었으면은 국가에서 아마 편지를 보냈을 겁니다. 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 받으세요. 그런가? 난 그 기억이 없는데요. 40대면 받잖아. 40세하고 66세가 되면은 생애 전환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 병이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40세 전까지는 병원에 입원을 해본 적도 없었고 깁스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 40세가 되자마자 2개를 다 해봤거든요. 맞아 그때 아프시죠. 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통지서가 와요 진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된 거죠. 이제 르브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를 생애 알 수 있는 거죠. 네. 기록으로도 뭐 22.8득점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루키 이후의 최저 득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늙는 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석점 성공률이 35.9%, 필드 공헌 성공률이 49.5%. 그러니까 기록으로만 보자면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자, 우리 세분이 형. 이거를 뭐 나이를 빼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누구인지를 빼고 그냥 기록만 딱 해서 보여주고 자 이 기록 어때 하면은 이거 꽤 괜찮은 성적이에요. 근데 다만 이게 르브론 제임스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약간 애매한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게 그 확실히 지금 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되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서 커리어 로우도 분명히 많고 또 사실 그 경기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록으로 나타나지만 지금 르브론 제임스의 게임은 경기를 시청하는 그 와중에도 정확히 나와요. 확실히 예전만큼 빠르지도 않고 그 르브론 제임스가 무서운 건 정말 운동 능력이었는데 그 순발력부터 시작이거든요. 뭐 탄력 여러 가지 확실히 예전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사실 농구라는 게 거의 대부분 수치로 기록이 되지만 기록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지금 박 기자께서 스피드나 이런 파워나 조금은 좀 떨어진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듣기에 따라서는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긴 하지만 확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딱 몇몇 장면들이 있어요. 르브론이 예전 같지 않다.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비교적 저연차 때 수비력도 좀 급하게 상승했어요. 빠르게. 왜냐하면 워낙 갖고 있는 이 농구 이해도나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특히 마이애미 히트 시절에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수비수였죠. 근데 이 선수가 레이커스로 이적한 이유, 그러니까 이때가 30대 이제 후반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뛰던 시절인데 그 대표적인 게 멤피스와 게임이었는데 그때 카일 쿠즈마라는 선수가 있었을 거예요. 르본제에서 수비를 해야 되는데 이 막 정신없으니까 막 힘든 거야. 그래서 외곽에 나가서 클로즈아웃 나간 수비해야 되는데 르본이 안 나가요. 그래서 동료가 나가려고 밉니다. 한 거의 한 15살 차이 나나? 나가서 수비 좀 하라고. 그러니까 이 선수도 이 형한테 싸가지 없게 하는 행동이 아니죠. 그냥 본능적으로. 나도 그러니까, 모르게. 네,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순간순간 놓치는 장면들이 요 몇 년 사이 굉장히 많아졌고 사실 올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폼이 떨어진 건 분명한 사실이죠. 제가 봤을 때 올림픽에서 너무 용 썼다. 금메달 하나 따려고. 근데 그 여파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매치업하는 상대가 점수를 넣든 안 넣든 그걸 떠나서 놓쳤다 싶은 상황들이 많이 보인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장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에서 뭔가 미스가 되는 장면들. 근데 확실히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단 르브론 제임스가 그래도 이제 공격에서 어떻게든 팀의 기여는 해요. 이게 지금 평균 득점 20점이 쉽나. 근데 수비에서 드러나는 게 지금은 좀 현격하다라는 평가를 받죠. 저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도. 그럼 이제 공격
드라이브인 할 때 돌파할 때나 이럴 때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소장님? 느낌은 장면을 나쁜 장면을 또 모아보면 나쁘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숫자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운동 능력이 떨어졌거나 뭐 운동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보통 공격에서 이제 골 및 공격 쪽, 이제 컨택을 동반하는 골 및 공격 쪽 스탯을 보고요. 순발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스틸이랑 블록을 봐요. 근데 르브론 포지션은 스틸을 보는 게 맞겠죠. 일단 골 및 공격, 이제 RA 지역 공격 비율이 22시즌 중에 지금 21위, 꼴찌에서 두 번째고요. 야투율은 골 및 공격 야투율은 22시즌 중 19위, 그러니까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 게 맞고 드라이브 필드 골이 작년 59.8%에서 52.9%, 그러니까 7%가 떨어졌어요. 굉장히 큰 낙폭이고 덩크 비율 최저, 근데 턴오버는 최다. 36분당 스틸 커리어 최저 0.7개. 그러니까 보통 1.3개 정도 해줘야 되는데 0.7개까지 떨어진 거는 이제 모든 지표가 골 및 공격 그리고 스틸 뭐 이런 지표들이 최저 아니면은 신인 시절 제외하면 거의 최저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적신호가 들어온 게 맞고 이 방송 때문에 레이커스랑 애틀랜타 그리고 마이애미 경기를 보고 왔는데 이제 르브론이 숏 코너로 가서 이제 수비를 좀 버린지는 좀 오래됐어요. 근데 거기서 해줘야 되는 수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긁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해줘야지 되는데 돈치치가 지금 스틸 2위거든요. 그렇게 수비 지적 많이 받는데도 그거는 이제 자기 임무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돈치치 하든 이런 선수들이 스틸은 아직도 높아요. 근데 르브론 스틸이 확 떨어진 거. 애틀랜타 전에서 또 보면 이제 속공을 전혀 못 따라가요. 팀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피켓롤 수비할 때 답이 없으니까 그냥 얼리 스위치 그냥 픽 걸리기 전에 그냥 스위치해서 AD가 이제 밖으로 나가 있고 르브론이 뒤에 있는데 르브론이랑 트라오레라는 선수가 둘이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블럭을 떴다가 둘이 부딪혀서 공격 리바운드 줘서 먹는 장면이 있어요. 뭘 해도 좀 안 되는 그런 상태고 사실 르브론 본인도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온코트 마진이 르브론이 전성기에는 플러스 17, 18 이렇게 나왔었어요. 15 나온 적도 있고 작년에도 제가 아까 보기로는 플러스 8.4인가 아니면 9인가 정도 나왔었는데 마이너스 11이에요. 근데 팀 안에서도 욕 많이 먹는 선수들 뭐 디러셀이라든지 리브스 이런 선수 욕 많이 먹잖아요. 이 선수들보다 한참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 후드 쉬피노 이 선수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좀 독보적으로 나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르브론도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고 저도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보다가 조금 많이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이번이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40살이 되는 시즌이잖아요. 생일이 12월 30일이니까 40살에 이 정도까지 뛴 선수 우리가 사실 본 적이 없어요. 르브론 제임스가 이런 평가를 받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르브론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예전에 그런 평가들을 받았던 레전드들은 보통 30대 후반 혹은 이르면 30대 중반 때였는데 우리가 40살 되는 시즌에 이제 실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을 사실 하는 경우도 이건 되게 좀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카림 압둘자바가 40살 되는 시즌이 아마 1988년이었을 건데 이 선수가 40세 시즌 때 평균 득점이 이제 르브론 이전 가장 높았겠죠. 평균 14점 정도 했어요. 카림 압둘자바가. 사실 그것도 그 연기령 기억하시겠지만 엄청난 거잖아요. 적어도 말년에 팀에 도움이 되는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다. 사실 전성기왕은 완전히 그냥 갭이 나버리는 거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나. 르브론이니까 좀 독특한 기준이 적용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딱 터놓고 보면 괜찮은데 예년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떨어지니까 모든 지표가. 또 하나가 그 네트 레이팅이라고 있잖아요. 그 선수가 코트에 들어갔을 때 이제 팀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이게 지금 르브론 제임스가 한 마이너스 8 정도 되는데 뭐 아까 해주신 얘기와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주전 중에서 가장 낮아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보는 기준 자체를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르브론한테는 전환기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전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지. 어렵고요. 40세 됐는데 진짜 이 정도 해준다는 건 저는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였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르브론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성기가 이제 기준점이니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전성기가 남들과 비교했을 전성기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사실 40살에 23점을 넣어준다, 22.8득점 넣어준다. 이거 엄청 말도 안 돼. 잘하는 거죠. 사실 뭐 골프로 치면 시니어 리그로 나갔어야 되는데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르브론 제임스가 뛰는 팀이 LA 레이커스가 만약에 아니라면 플레이오프를 노리기 좀 어려운 수준의 성적 이런 팀에서 그 팀에서 좀 뛰고 이러면은 아마 막 이 정도까지 막 난리 부를 수는 아닐 거예요. 근데 레이커스는 늘 이제 정상을 노리는 팀이고
르브론 제임스 사이드에서 만약에 예전과 같은 퍼포먼스가 나오면은 이거 뭔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전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연기력 말씀이 맞죠. 기본적으로 나이 마흔에 이렇게 뛰는 거 자체가 좀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 이것도 사기 캐릭터야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뭘 더 바래? 더 바래야 되나요, 소니님? 더 바라지는 않는데 저는 첫 번째 화에 그 르브론 조던 나왔을 때도 네. 40살 이후에 이제부터 세컨팀 이상의 기량으로 우승을 하면은 저는 고트를 마음속에서 인정하죠. 고트를 네.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 꿈이 고트를 보기 물건- 싫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 건너 가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 못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40살 넘은 선수 가지고서 뭐 노쇠했니 많이 얘기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르브론의 위험인 거고 근데 약간 희망을 가져본다면 올림픽 갔다 온 시즌이기 때문에 좀 루틴이 깨졌거나 뭐 에너지를 좀 많이 써서 약간 슬로우 스타팅 할 수 있는 좀 신락 같은 희망 그거는 좀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좀 더 보고 싶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어느 분야나 소위 경험이 있고 속된 말로 이제 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짬은 결정적일 때 또 나타나지 않겠어요, 르브론에게? 올림픽 때 보여줬잖아요. 그때. 근데 그것도 이제 체력이 돼야.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그 생각 들어요. 오늘 르브론 제임스가 그러니까 이제 뭐 방송 기준은 다르겠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최근에 좀 오래 쉬었어요. 네, 좀 휴식을 준 거죠. 그러니까 뭐 형식적으로는 발 부상이었는데 아마 레드 감독이 조금 더 이제 쉬라고 휴식을 부여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기에서 초반에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았어요. 4쿼터 막판 되니까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경기에서도 한 30분 중반 정도를 뛰었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원래 이번 시즌 정경기 출전이 목표였어요. 43 시즌에 꿈이 너무 컸던 거죠. 바로 그건 나가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를 어쨌든 효율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레이커스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파격적으로 이 출전 시간 관리를 레딧 감독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20분 초반 진짜 파격적으로. 네. 왜냐하면 르브론 제임스 몸 안에 탱크에 연료가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뛰다가는 경기 중에도 지금 떨어지는 게 보여요. 최근 경기에서도 보면은 4쿼터 막판에 좀 떨어져요. 뭔가 집중력이나 아니면 이제 피지컬로 나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그런 파격적인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뛰겠다고 욕심을 좀 내는 건가?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죠. 있어요. 네.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르브론급이면은 감독도 불편하거든요. 네네. 둘이 친하긴 해요. 친하긴 한 것 같아요. 넣다 뺐다도 좀 눈치 보이지. 일단 자기 감독 지금 레딧 감독보다 먼저 데뷔했는데. 네. 근데 뭐 비시즌 때 방송도 같이 하고 좀 서로 편한 관계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레딧 감독이 파격적으로 설득해서 관리를 해줘야 좀 르브론 제임스가 뭐 플레이오프를 가든 플레인 토너먼트를 가든 거기서도 좀 연료의 탱크가 남아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예전과 지금 출전 시간 자체도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조금 줄긴 했지만. 근데 지금처럼 하는 건 좀 확실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둘이 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 감독이 잘 설득을 해서 출전 시간을 조금 좀 조정을 해주는 게 감독도 좋고 르브론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죠?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대안을 찾자면 왜냐하면 르브론 제임스가 확실히 30분 이상을 뛰는 경기에서는 예전의 효율이 이제 안 나와요. 근데 또 중간중간 뛸 때 보면은 팀에 도움이 되는 장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도 리바운드 잡고 혹은 이제 아웃렛 패스 받고 달리면은 전차예요. 수비수들이 그걸 못 버텨요. 트랜지션에서. 탱크처럼 밀고 오니까. 제가 옛날에 진짜 신기한 걸 봤는데 2012년 런던 올림픽 결승전을 직접 봤거든요. 그때 이제 르브론 제임스랑 뭐 코비 브라이언트 뭐 다 있었죠. 르브론 제임스가 속공을 나가는데 양 옆에서 웨이드랑 멜로가 뜁니다. 웅장합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불도저 세대가 상대를 그냥 밀어붙이는 느낌이에요. 무섭겠다. 수비가 진짜로 어쩔 줄 몰라요. 이게 속공에서 상대팀을 끝까지 민다는 개념이 사실 농구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가다가 찬스 보는 게 아니라 일단 공을 들고 있는 선수는 수비를 저 골밑까지 밀어붙인다는 생각으로 가야 그 이후에 찬스들이 나거든요. 외곽도 날 수 있고 뒤에 따라오는 선수도 날 수 있고 일단 1차적으로 그걸 해줘야 되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뛰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멜로, 뭐 웨이드 쉽게 넣죠. 가장 무서운 건 르브론이 직접 하는 거고. 근데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었다는 거. 그렇지. 그런데도 속공 때는 그 정도 미는 힘은 없는데 그래도 상대는 부담스러워요. 지금도. 아니 그러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 저렇게 셋이 막 뛰어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네. 야 내가 여기서 부딪히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싶으면 비켜야지. 아니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트랜지션 상황에서는 수비수 입장에서 좀 시겁할 거예요. 그렇지. 엄청난 덩치가 엄청난 스피드로 오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레이커스에서 이제 르브론이 득점에서 차지하는 거는 트랜지션, 그러니까 속공 과정에서 가장 많고 지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때
그때 레이커스가 플레이오프를 아주 깊게 런을 했어요. 서부 컨퍼런스 결승까지 갔거든요. 그게 2023년 맞을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뭐였냐면은 그때 감독이 그 르브론 제임스가 2대2 피켓롤 볼핸들러를 굉장히 많이 하는 농구를 하잖아요. 그때 플레이오프로 들어갈수록 그 비중을 줄여버려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그것까지 하기에는 체력적인 부담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정규리그 다 치르고 거의 한 달 넘게 농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5대5 상황에서는 젊은 선수들에게 맡기고 대신 르브론 제임스는 뭐 트랜지션이나 아니면 공격이 안 풀 때 나와가지고 좀 풀어주는 그런 걸로 갔더니 오히려 그때 레이커스 효율이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레딕 감독도 AD를 공격의 탑으로 내세우고 그 르브론 제임스는 이제 공이 없을 때 좀 많이 움직이고 네네. 좀 3점도 좀 많이 던져주고 이런 역할을 요구했는데 레이커스 전력 자체가 좀 빠그러지다 보니 그 플랜대로는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죠. 르브론 제임스가 좀 더 전면에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트리플 더블도 많이 하고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부상도 있고 좀 잠깐 주춤했던 거죠. 그 3점 슛도 19개인가? 연속으로 못 넣고. 어때요? 한때 40% 넘었다가 지금 뭐 다시 맞아요. 쭉 떨어졌죠. 3점 성공률이. 연기력이 올 때는 예, 체력 관리해주면 좋겠죠. 근데 지표들이 지금 진짜 많이 떨어진 게 보면은 속공 많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속공 점수가 4.4득점이에요 경기당. 이게 그 커리어 최저 그것도 2위입니다. 최저예요. 예. 네. 웬만하면 다 지금 루키 이후 최저 아니면 최저 2위, 3위 뭐 이럴 정도로 지표는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플레이오프에서는 충분히 해줄 만한 선수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정규 시즌에 어느 정도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비는 일단은 큰 기대하면 안 되고요. 공격에서는 그리고 이 선수가 또 패스가 되겠죠. 지금 어시스트가 경기당 9.1개. 9.1개. 괜찮거든요. 예. 9.1개. 패스도 잘하고 그 센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써먹느냐가 중요한데 감독도 지금 어리고 코치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지금 지표가 르브론만 떨어진 게 아니라 레이커스가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바스켓 레퍼런스 보면은 전년도 기록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있는데 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레딕 감독이 다비넨보다 지금 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기록을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비넨 감독은 인시즌 토너먼트, NBA컵, 무패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그러니까 감독도 지금 뭔가 좀 지금 정책이고 초반에 잘 나갔던 레이커스가 지금 무너진 것도 감독도 이것도 처음 겪어보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가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출전 시간 조절해주고 체력 관리도 해주려면 누군가가 이만큼의 역할을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이커스는 지금 그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중요했던 게 팀이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하면은 개인 효율이나 지표도 사실 따라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 레이커스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돼 지금?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없으니까. 없어. 데이비스는 솔직히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 루키 크넥트도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뭐 오스틴 리브스나 뭐 다른 선수들 뭐 못해주고 있는 건 아닌데 디러셀 좀 욕먹고 있고. 굳이 범인을 한 명 찾자면 러셀이 유력합니다. 당분간은 이 시스템으로 그냥 네. 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레이커스가 지금 살러리 규모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뭐 어떻게 파격적인 전력 보강 이게 쉽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이제 세일 쪽으로 가면은 갈 수는 있는데 그럴 구단은 절대 아니고 그런 상황이죠. 소닉님, 네네. 뭔가 좀 할 말이 있죠 지금. 그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 표정이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야. 아니 마음에 안 들진 않고요. 사실 레이커스 오펜시브 레이팅이 16인데 전년도보다 사실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니고 사실 르브론의 감소분을 생각했을 때 절대적인 선수의 감소분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또 선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공격 면에서만. 수비는 뭐 많이 무너졌지만 생각해볼 만한 거는 이제 온코트에서 이제 르브론 비중을 좀 줄여주려고 방향을 잡았었어요. 개막전 리뷰를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커터 역할이라든지 투 드리블 이하로 치고서 이제 피니시하는 비중을 좀 늘려줬었고 그게 한 3-4경기까지 좀 잘 나가서 오펜시브 레이팅이 제가 그때 확인했을 때 6위, 7위 이랬었거든요. 레이커스가 좀 유기적인 걸 많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수비가 너무 박 기자님 말씀한 대로 무너지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에 온 거죠. 근데 객관적인 전력이 지금 사실 득실점 마진보다는 잘하고 있거든요. 제가 피타고라스 승률을 봤을 때 10승 15패인가? 그 정도인데 3승 정도 더 하고 있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성적면에서 좀 다행인 상황이기도 한데 이제 르브론 없는 플랜 B를 만들어야 될 레이커스가 아닌가 싶고요. 다행인지 불행 저도 좀 의외였는데
르브론 오프코트 있을 때 수비 레이팅이 괜찮아요. 상대방 공격 효율이 109점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최악은 아니거든요. 그 상위권 수비 수치가 나오거든요. 저 되게 의외였는데 요거를 토대로 약간 르브론 출전 시간을 그 조합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하치무라랑 같이 안 넣는다든지 로테이션 조정을 해서 조합을 좀 찾아 나가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르브론이 그래도 살아나야 플레이인이든 뭐 하위 시드든 가서도 희망이 있는데 올림픽으로 인한 일시적인 하락 그리고 슬로우 스타팅이 이어지기를 레이커스 팬들은 많이 바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르브론 제임스가 코트에 있을 때 보다 오히려 코트에 없을 때 레이커스 수비가 살아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결국 조합이에요. 그 어떻게 조합을 짰을 때 르브론 제임스가 공격에서는 분명 기회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 수비 약점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동료들을 옆에 붙여서 코트에 내보내면 좀 그게 그나마 상쇄가 되겠죠. 레딕 감독이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시즌 내에 찾기만 해도 대박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농구 감독들의 고민인데 이게 가장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 가능성은 뭐 봐야죠 뭐. 근데 오늘 멤피스 잡았잖아요. 네. 오늘 멤피스 잡았을 때 수비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초반에 특히 전반에 20몇 점 차까지 벌렸잖아요. 오늘처럼 준비를 해오면 좋은데 결국 후반에는 근데 또 역시 초반 감독답게 따라잡히면서 거의 뒤집힐 뻔했는데 초반에 수비 나쁘지 않았던 게 그 자모란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걸 준비를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티가 전면에 나서서 오히려 베인을 버리고 페인트 쪽에 깊이 들어와 있으면서 자모란트 페인트 진입을 막고 아니면 골 밑에 앤서니 데이비스 거의 박혀 있다시피 하면서 또 자모란트의 그 침입을 막고 이런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지금 멤피스가 2위였잖아. 2위 팀을 잡았다는 거 보면 수비에서도 준비를 잘하면은 된다는 걸 오늘 보여줬고 르브론이 있을 때도 심지어 수비가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적절할 때 또 지역 방어를 잠깐 섞어주면서도 잘했고 그런 거 보면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걸 빨리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초보 감독이기 때문에 그걸 어그러졌을 때 그걸 풀어나가는 능력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경기에서 후반에 보여줬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레이커스는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럼 르브론 놔두고 나머지 4명을 한번 우리가 라인업 한번 짜볼까요? 가장 이상적인? 그런데요. 저는 이거 아까 말씀드릴 때도 되게 주저했던 게 이 르브론 없는 라인업의 수비가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몇 면을 봤을 때는 왜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경기를 봤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라인업이긴 해요. 네네. 러셀, 리브스, 하치무라. 제가 애틀랜타 마이애미 경기를 봤는데 빈센트까지 진짜 서로 돌아가면서 딸깍딸깍 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많이 먹었거든요. 스위치 하면은 빈센트가 안쪽에서 카펠라한테 바로 골 먹고 저 하치무라 저기 크넥트 그 루키 선수랑 소통이 안 돼가지고 스위치하다가 코너 가야 되는데 윙 갔다가 늦어지고 뭐 사실은 저는 르브론 없는 라인업도 왜 수비가 좋은지 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근데 이거 제안을 잘 못 하겠어요. 그럼 이걸 통계적으로 해석하면은 되게 잔인한 결론이 나오는데 그 라인업 한 명 한 명의 수비가 안 되는데 오히려 르브론이 없을 때 더 수비가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르브론이 수비에서 까먹는 게 상상 이상이다. 이렇게 해도 해석이 될 여지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찾아내야 돼요. 그 조합을. 르브론이 어쨌든 경기에서 뛰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티켓 파워도 굉장히 강한 선수고. 그렇지.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해 준 것처럼 플레이오프에서는 100% 도움이 돼요. 포스트 시즌에서는. 왜냐면 그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는 막 경기 중에 상대 패턴 읽어가지고 거기로 막 먼저 움직이고 이런 장면들도 되게 많은 선수거든요. 워낙 스마트해서. 그 유명한 거 있잖아. 워리어스랑 지난 시즌 붙는데 자기가 이제 클리브랜드에서 뛰었던 시절에 그때 워리어스가 썼던 패턴이 기억나서 야, 쟤 저기로 간다. 이걸 해가지고 그거 한번 막은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마트한 선수라 이런 선수는 큰 경기에서 힘이 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탱크 안에 연료가 남아 있게 만드는 게 지금 레이커스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들면 가장 문제가 저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동호회 농구를 해봐서 가장 큰 문제가 내가 공격할 때는 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수비에서는 이게 느려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는 막았었는데 반응을 하고 이랬던 게 안 되거든요. 40대가 되면. 그래서 수비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플레이오프에서 내가 볼 때는 공격에서나 특히 속공에서나 이런 거 플레이오프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레이커스는 프리내 나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르브론의 상황을 동호회 농구에서 뛰는 나 자신의 투영에서 비교한다는 게 굉장히 신박하네요. 근데 동호회 농구는 좋은 게 40대 넘으면 그때는 플러스 원. 플러스 1점이잖아요.
근데 르브론 없지. 그게. 동호회 농구는 이제 르브론 농구를 제임스가 이제 새해에 딱 들어가면 플러스 1점을 더 줘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동호회 룰입니다. 그러면 르브론은 천하무적이지. 수비에서 까먹어도 돼요. 매력 있어 우리 박 기자. 하슬램도 은퇴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네. 아 그러네. 네. 하여튼 뭐 수비에 관한 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게 사실 뭐 이 시즌 치르다 보면 선수 바꾸고 이렇게 저렇게도 하잖아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지금 뭐 레이커스가 르브론을 뭐 보낸다 이런 얘기가 동호회 커뮤니티에서 돌더라고요. 하이텔 농구도. 저는 근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고 보고요. 네, 오히려 누굴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런 만한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게 또 레이커스는 약점이 아닐까. 그럼 르브론 빼고 다른 선수에 대한 트레이드나 뭐 이런 가능성은요? 그나마 보내야 되는 건 디러셀인데 디러셀 지금 받아줄 팀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팬들의 약간 로망인가 봐요.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판 커리가 함께 뛰는 어떤 그런 이 시대의 아이콘들이 한 군데에 뭉치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약간 정말 추측성 루머 수준으로 기사가 몇 개 있긴 했는데 이게 실현되기는 매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적하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뭐 연봉 규모가 센 선수라 이게 이적이 쉬운 단계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코어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전력 보강해야 되는데 레이커스가 몇 년 전에 한번 대박을 쳤죠. 하치무라를 데려오면서. 근데 그런 게 또 한 번 벌어지기에는 진짜 프런트가 머리를 잘 굴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선수들의 구성이나 셀러리 상황 여러 가지 감안하면 이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안에서 뭐 비비고 해가지고 뭐 비비고 그 스폰 받기도 하고 이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런트는 고민하겠죠. 소닉님은 뭐 그와 관련된 얘기 있습니까? 몇 년 동안 계속 레이커스는 사실 레이커스랑 마이애미는 트레이드 루머에 엮인 선수 합치면 거의 한 80명씩 될 거거든요. 한 시즌에. 근데 이뤄진 게 없는 이유는 레이커스가 이제 픽을 소진할 의사가 별로 없기 때문일 거예요. 이제 르브론 에라를 이제 마무리하고 싶지 예전같이 이게 르브론한테 다 걸어서 팀 미래를 이제 저당 잡혀서 좀 큰 딜을 한다든지 이런 건 솔직히 상상이 좀 안 되는 게 사실이고 한 3, 4년째 지금 계속 이렇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드보다는 저는 전술적으로 수정을 통해서 어쨌든 플레이오프를 다시 나가는 이 정도의 약간 작은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다져나가는 거밖에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세웅 기자는 지금 저 NBA 해설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뭐 한간에는 르빠라는 소문이 좀 있던데 좋아. 거기에 대한 얘기. 아니 방송을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거 내 주위에 몇 명도 문제야. 손대범 기자 있잖아요. 네. 그 손대범 기자 어디 방송 나와서 박세훈요? 걔 르빠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중계 중에 제가 그렇게 느껴지면은 저의 스킬 부족이죠. 근데 그것도 인정하는데 르빠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해 주세요.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소니님 네네. 르빠입니까? 97년부터 봤는데 르빠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그 눈 가리고 덩크했던 세드릭 세발로스라는 선수 있어요. 그 선수 빠예요. 확실합니다. 그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야구는 LG 트윈스 팬이고 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어린이 회원 그것도 창단 원년 이러면 94년. 연식이 대충 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제 농구는 어렸을 때 매직 존슨으로 입문을 했기 때문에 NBA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레이커스 팬으로 자랐어요. 거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이제 2005년부터 기자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는 LG가 이기든 말든 난 그거를 경기장 현장에서 봐요.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짜증나지 않아. LG가 연장만 안 가면 돼. 나의 퇴근 시간을 보장하고 나의 일상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 레이커스도 마찬가지인 게 그 뭐가 있냐면은 물론 그때는 어렸을 때부터 정들었던 코비 브라이언트의 말년을 제 기자실과 함께 했어요. 그 코비 브라이언트 전설의 81점 경기도 직접 썼거든요. 근데 그 이후 세대는 사실 레이커스를 보면서 막 이기면 너무 좋고 이런 감정들이 사실 이 기자 업무를 하면서부터 많이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뭐 르브론 제임스가 왔어. 그래서 막 르브론 제임스가 좋아. 막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우리 PD가 또 르브론 제임스 그 최다 득점 세울 때 또 레이커스 경기에 또 공교롭게 또 몰빵을 했네. 또 시즌 플로우를 따라가야 되니까 공감은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르브론 제임스를 리스펙하는데 막 르브론 제임스 오늘 잘해야 되는데 막 이러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게다가 우리 그 형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또 연기령도 마찬가지지만 중계 중에 누구를 응원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비춰졌으면은 저의 스킬 부족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NBA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
NBA에서 NBA에서 지금 가장 좋아하는 선수. 어느 팀이야? 예? 어느 팀인 거? 힌트 매 시즌 달라져요. 아 저기 판타지에서 1번으로 뽑으네. 제가 판타지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뽑은 선수는 제가 대놓고 응원합니다. 우리 말씀드릴게요. 중계 때 참고하세요. 자모란트 뽑았습니다. 어허. 그 선수한테는 정이 많이 가고 왜냐면은 이 선수의 기록과 내 이 선수의 게임에- 성적이 나의 행복이거든. 그렇지. 네, 그런 게임이니까. 그럼 자모란트 중계할 때 환호 지릅니까 안 지릅니까? PD가 배제합니다. 아, 농담이고. 아 근데 중계할 땐 그런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르브론 저는 제임스는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제이슨 키드하고 리차드 제퍼슨하고 나 들었어요. 데리고 있었는데 나 들었어요. 이거 충격적이에요. 엘리우 패스를 제이슨 키드가 했는데 덩크를 못했어. 어시스트 날라가고 득점 날라가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 저걸 놓칩니까? 그것도 있고 제가 더 충격적인 거는 그때 아마 캐년 마틴일 거예요. 형 보유 선수가 그 선수가 이제 풋백 덩크를 한 거예요. 풋백 덩크를 했는데 이게 좀 타이밍이 애매해서 그 오펜시브 골텐딩에 선언돼서 리바운드 취소 그리고 득점도 취소됐어. 방송 중에 NBA 해설위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멋있으면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반면교사 삼았죠. 아 나는 저런 해설은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판타지를 잠깐 쉬었습니다.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예, 예. 아 근데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상황에서는 그러지 않죠. 그때도 경기 뭐 사실상 넘어간 상황이었고 르바는 아니다. 아까 르브론 제임스를 리스펙하고 그러니까 막 진짜 빠돌이 수준은 아니다. 라는 그거. 거는 좀 근데 너무 그렇게 인식이 박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댓글에 또 달릴 거예요. 아유 개소리 하네.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각자 판단은 또 존중하니까 어쨌든 뭐 제 입장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네, 일로 스포츠를 보면 그게 온전히 즐기기 안 돼요. 어려워져요. 맞아. 네, 저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올림픽 아시안 게임도 많이 가는데 이게 진짜 일이잖아요. 한국이 이기고 금메달 따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거 보더라도 박수 한 번 친 적 없어요. 그래. 그냥 바로 그냥 노트북에 코 박고 일해야 돼. 맞아. 네. 그런 상황이 좀 기자가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를 즐기기에 좀 불쌍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한참 뭐 야구 중계하고 농구 중계할 때는 친구들이 야 좋겠다 매 현장에서 보고 죽여버리고 싶지 진짜. 그러니까. 너네는 저 치킨 사들고 가지만 난 가방 메고 가 이씨. 맞아, 완전 달라요. 그럼요. 예. 저는 공감 못하겠고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아 근데 제가 아마 박세웅 기자 비슷할 텐데 그 어린 친구들이 내가 뭐 해설자가 꿈이다 이런 거 편지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해설할 때. 맞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일이 되면 좋아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봐라라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 직업과 관련된 애환도 얘기를 했고 르브론의 전성기와 지금 현재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사람이 마냥 전성기일 순 없잖아요.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고. 그러나 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약간 지금 내리막 가는 또 르브론을 보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봐봐야 앞으로 몇 년 더 보겠어. 그렇잖아요. 이제 어느 순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인물이 될 거란 말이죠. 잘하든 못하든 뛰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이것도 팬들의 또 하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예. 저록 레이커스의 또 르브론이 함께 뛰는 그 순간까지 우리 열심히 응원하고 같은 시대에 그런 대스타와 함께 호흡을 했다는 것도 또 팬으로서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마이클 조던을 모두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신인들이 르브론 제임스를 가장 먼저 언급하거든요. 그렇죠. 제임스를 보면서 뭐 꿈을 키웠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2000년대 확실한 아이콘인 건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25화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 얘기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